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최근에 이 조세 제도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전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일본 가전법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펴있는데 가정법은 이제 공약 3년에 실시한 뭐냐면 토지제도죠. 그래서 그 뭐 국가재정 확보라든지 토지 재분배를 통해 신진연료의 생활보장 이런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뭐냐면 실시한 제도인데요. 종전에 이제 전시가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판을 다 엎어가지고 실시한 제도가 가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가정법은 전시가와 마찬가지로 반대국부를 주냐면 직역에 대한 반대국부를 준 거야. 그래서 국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대국부를 지급하는 것이 가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전법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칙적으로 가전의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맞죠? 여기에다 이제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가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예외가 있죠. 수신전과 분양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고 예외가 원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신전과 후양전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세전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급할 땅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작자 개인이 가진 토지 매매를 허락한다. 자, 우리가 이제 가전법 하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 거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교과서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평형적인 이해고 이 가전법에는 왕토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토사상. 예. 그래서 이 왕의 그 토지다. 모든 그 국가의 토지는. 근데 이제 여기 왕토사상은 이게 실제 소유권이 모두 왕한테 있다는 그런 것보다는 토지 경영권, 그러니까 토지 이제 뭐랄까 공개념, 통치권,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조선 초기 때 가전법이 시행했다는 이런 이 왕토사상이 나름대로 이제 약간 반영이 돼서 물론 소유권 자체는 건드리진 않았지만 공개념 정도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특히 경기도 지역의 이제 사정 같은 거 있죠. 그 관리들에게 주어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토지 매매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농장을 학대를 금지하게 한 거. 만약에 토지 매매가 이제 활발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농장이 또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수조권자가 토지 매매를 통해서 자주 교체가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수조권자가 아니라 그저 납입자죠. 제가 말 잘못했는데, 예. 그래서 전주 정계획이라고 해갖고 정계획이 그런 그 토지 매매를 통해서 자주 이제 교체가 돼버리면 이런 관리대 가지고 있는 수조권이 안정화되지 못하죠. 예. 그런 등등 이유로 그 초창기 때는 이런 경기도 사전에 한해서는 토지 매매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초창기 때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매매가 됐다. 예. 이건 원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답이 2번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어려워. 이 관련된 내용은 심평한국사지 논문책 뒤져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조를 규정 액수 이상 거둬들인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조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조의 의미가 뭐죠? 전조. 예. 요거는 지세를 의미하죠. 지세. 그래서 요 지세인데 보통 이제 그 생산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받아서 그 뭐냐면 그 중에 15분의 1을 국가에 반납을 하죠. 수출자가. 그래서 전조는 엄밀히 말하면 10분의 1. 그러니까 생산자가 받아들인 세금을 생산자로부터 받아들인 이제 그 수도권자가 그 농민으로부터 받아들인 세금을 얘기한 거고요. 그 중에
15분의 1을 떼서 이제 갖다 바친다. 그리고 전자를 조라고 하고 갖다 바친 걸 세라 해서 조세라고 하죠. 조세.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조는 지세의 의미도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도 이제 이게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전조 이상으로 10분의 1 이상으로 그 뭐냐면 관리가 조를 징수할 경우에는 이걸 이제 뭐냐면 국가에서 해당 관리 처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급화 토지는 직업의 공모 대가로 지급한 거다. 맞죠? 예. 그래서 전시과 마찬가지로 직역의 복무 대가로 지급한 것이 뭐냐면 이 가전법이죠. 그래서 이 가전법은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관리만 지급한 게 아니라 모든 직역의 그를 하는 일반 이제 뭐냐면 사람들도 그러니까 직역 담당한 사람도 지급했다. 그래서 뭐 향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영리, 군인 등등 이런 사람들도 모든 공격자도 토지에 분급했다는 거죠. 물론 향리라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외역적이 폐지되면서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고유의 전시가와 고유의 가전법은 관료의 수조권을 분급하여 관료의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를 시전한 것이다. 요거 그대로 이렇게 나왔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자, 이들 토대도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500자 이내로. 그러니까 이게 99년도 문제인데 03년도인가 02년도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예, 이전까지는. 그래서 97년부터 해서 01년 때까지인가? 이때는 이런 그 논술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나오고 그거는 그냥 단답 형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나오지가 않아. 최근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뭐냐면 제가 밑에다가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일단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가와 다시기 때, 가에서 다시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예문을 이제 시기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가시기에 관련된 내용, 개경 한도가 1270년대, 원종 11년에 해당하고요. 위화도 해군은 이제 우왕 14년에 해당하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위화도 해군부터 이제 가전법 고조 그까지 가전법을 앞에 연 것처럼 공양한 3년, 그 다음에 다시기는 직전법. 이렇게 세조 12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 볼게요. 자 가는 부족한 녹봉을 보충해주기 위해 문무관에게 녹가전을 분급했다. 요거는 맞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녹과전 분급은 이제 그 원종 12년에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권문세족들에서 농장이 확산됐어요. 농장에다가 그 문세권을 설정해서 세금을 회필했는데 그래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신진 관료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개성 일대 그러니까 경기 파란 지역에 개간된 토지에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제 검은세족들의 왜이 지역도 농장 확대되어 제도가 무시가 됐죠. 하여튼 그때 경기 파원에 개간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걸 녹가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역에 이제 맞고 나를 보면 사전 개혁을 전제로 육도의 양전 사업을 추진했다. 예, 여기가 이제 위화도 해군 가전법 공포전에 했던 건데, 자,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처음에는 이 가전법을 이제 할 때 초안에는 개구 수준 원칙에 따라 소유권을 손대려고 했는데 너무 반발이 큰 거야. 그래서 수조권 점유만을 개선해서 그 토지를 신진 사대부에게 지급하려 했죠. 그 당시 불법적인 수도권 점유가 많았죠. 가산의 그 사전의 가사나 같은 그런 불법적인 토지 소유권, 수조권을 건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가전법을 실시하기 전에 일단 토지가 누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약학 2년에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토지 교수를 파악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공약 3년에 가전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 시기 때 각도의 장관인 안력사를 권한이 강화돼 도관찰 출처사로 이제 바뀌었다. 자, 원래 이제 안련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고려시대 때 안찰사죠. 안찰사. 이 안찰사인데 이 안찰사는 처음에는 오도행정구역의 일시적인 그 기간을 동안 이제 뭐냐면 감찰하는 임시 관리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외관이 아니라 국왕의 특수한 명을 받아서 하는 경관직이야. 그래서 잠깐 이제 일을 받다가 뭐냐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는 간직이었는데 약간 이제 그 조선시대 어사와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풍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5품이나 6품 정도야. 자, 근데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권한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청왕 1년에 도관찰 축적사를 개칭하면서 점점 힘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들면서 관찰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종 2품 쪽으로 격상이 되고 그래서 관찰사는 조선시대 관찰사는 도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가졌다. 그래서 요 도관찰 출적사는 안찰사에서 관찰사 넘어가는 가독이 그 뭐냐면 그런 그 간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름 정도는 외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초에 나왔으면 요거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출제자라면 기출문제 보고 요걸 딱 해가지고 도관차 출적사를 물어볼 것 같아. 이 기입형으로. 그래서 관련 사료들 이제 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다들 보겠습니다. 다들 보면 8개월마다 장전 한 명씩 요역에 동원하여 하는 8개월 잡부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내용이 좀 이상하죠. 일단 8개월 작부제? 일단 이 8개월 작부제 뭐냐면 토지 8개월당 한 명의 호수가 있어서 그가 이제 책임을 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8개월 작부제야. 그러니까 8개월 작부제는 요거 앞부분에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세금 징수 방법이에요. 일종의 작부제라고 이제 주셔서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19세기 초까지. 음.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세도 정치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 팔부 작부제가 뭘로 바뀌냐면 직접 징수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령과 아전들이 가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부제에서 호수 역할을 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향청의 항임들 이 이제 주로 이제 요 역할을 했는데 항임들이 그걸 이제 호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제 면제 혜택을 받았거든요. 세금 안 내고 그 실무적인 업무만 는 대가로. 그렇지만 이들이 또 이제 그런 거에 박탈되고 오히려 이제 수령이나 아전을 대변하는 국가 권력부터 수탈 대상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들이 이제 이해나 도회 같은 걸 만들었던 건데 자, 팔교 작부제는 그렇고 요 앞부분에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요거는 이제 요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 성종 시대 때 실시한 팔교추 일부제라는 거야. 팔교추 일부제. 음. 자, 팔교추 일부제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요역의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 요역의 기준은 뭐겠어요? 요역은 성인 남자 인정을 기준한 거죠. 인정을 기준한 거야. 예. 그래서 이따가 그것이 이제 조선 초기 때 세종 때죠. 인정해서 뭘로 바뀌냐면 토지 결수로 바뀌어요. 토지 결수.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인정은 이제 뭘 기재하면 이거 호의 인정을 얘기해요. 호의 가지고 인정이고 이것도 토지 결수도 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 결수 바뀐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정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게 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 결수에 따라서 뭐냐면 요역을 징발을 해요. 예.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없는 사람은 뭐 안 가도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정법 바뀌었는데 개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행세칙을 마련한 게 성종 때야. 그래서 개정법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게 8귤줄 1부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개월마다 한 부에 뭐냐면 그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력을 사가지고 아니 머슴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상내 요역, 정기적으로 이제 요역을 담당하거나 그다음에 변례 요역. 그래서 부정기적 요역인데 이건 6개월당 한 명씩 지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등에 입각한 그 당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원래 요역은 인정이잖아요. 근데 호에 따라 토지 결수에 따라 하는 것은 꼭 뭐예요? 이거는 결수죠. 그러니까 토지 결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 때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다만 조선 후기 때는 기준이 좀 명확해진 거죠. 예전에 조선 전기 때는 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 결수인데 이제 호가 없어지고 토지 결수만 이제 해가지고 실시했다. 그리고 보통 요역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공납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요역의 한 큰 범위, 요역의 큰 범위고요. 공납도 요역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역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공납제도가 바뀐 거고, 역으로 공납제도가 바뀌면 요역제도 같이 바뀌어요. 서로 연결돼 있다. 기준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역의 큰 부분으로서 공납이 있다. 이런 개념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굴출 일부제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이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이거 4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는 그 가전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간에게 본전의 다소에 따라서 군전 10개월 및 5개월씩 분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한량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거를 정의를 하는데, 물론 이 시대에 따라서 한량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조 후기 때부터 조선 초기 때 한량간을 유황풍간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양풍가는 천설직, 그 다음에 하나 몇 가지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다. 천설직이나 동종직, 동종직, 경고직 이런 것들 이제 요양풍가니에요. 그래서 일부 실직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사람들은 상관들이에요. 명예직이라 보시면 돼요. 지방 유지로서 여러 가지 국가에 공헌해가지고 이런 직들을 받았고 이 유황풍간직들이 이제 좀 있었고 이들을 보통 한량간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 이게 왜 그들에게 이제 이런 거 명예직이 좋냐를 좀 보면 고려 후기 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건적이라든지 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빈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제 요들 하나하나 다 진압하기 힘드니까, 방어하기 힘드니까, 그 당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중소지지층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이런 군역의 부담을 이제, 뭐냐면 부과한 거죠. 참고로 고려시대는 이제 그 완전한 양인 계명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정 이게 백정이나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 랜덤으로 이제 부과하고 그랬다고 했죠. 그 예전에 설명했는데 하여튼 중소지주들에게 군역을 부담을 했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군역을 부담하면서 뭐 이런 것들 줬던 거야. 첨설직, 동정직, 경고직 물론 그 퇴직 관료에게 준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그 유황풍간에 그 부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군역 부담이었고요. 유황풍간지 또 그 외에도 뭘 줬냐면 군전을 지급했어요. 군전. 음. 자, 군전인데 이 군전은 뭐냐? 고려시대에 보면 군인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밀히만 틀려요. 예, 군인전이라는 것은 군역을 이제 부담한 대가로 주는 건데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의계별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때는 상비군을 기본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백정들에게 농민들이죠. 랜덤으로 이렇게 동원하는 체제였어요. 상비군들에게 줬던 거는 고급 관리들에게 줬던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정 같은 것들이고 고급 관료가 아니라 이제 뭐냐 사병들에게 줬던 거 있죠. 이 상비군 사병들에게 줬던 거는 군인전이야. 이건 수조권을 준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동원된 백정들에게 줘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백정들 동원되지 않은데 얘네는 제비뽑기 형식으로 동원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줘야 될 거냐. 그래서 군인전을 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면세권을 준 군인전이야. 예. 근데 요런 군인전 말고 요 군전이라는 것은 고려 후기 때 준 거야. 군인전 별개로. 그래서 유황풍관들이 나름대로 홍건적이나 왜구 등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국가에 공헌했을 때 이 군전을 지급해요. 군전을. 근데 이 군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수조권을 지급한다고 해요. 수조권을 지급한다고. 근데 실제로 수조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뭐냐면 군용을 담당할 때 군인전입을 지급받았다고 했죠. 그때는 수조권 지급이잖아. 실제 면세권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 수조권을 지급했기 때문에 면세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세권. 이 중소지주들 땅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면세권을 줄 때 대부분의 이제 지역을 100% 면세권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자기 토지에 이제 소유권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냐면 수조권으로서 받는 땅도 있어요. 남의 토지에.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 수요권을 받는 사람을 면세권도 받으면서 군전이나 영구고, 그리고 수요권을 받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뭐 간직에 예전에 있을 때 이제 받았던 것도 있고 조상 때는 조업전도 있을 거고 그다음 강탈한 그 토지들도 뭐 수조권 명목은 이제 받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토지들이 있었어. 자, 근데 가전법 하에서 개혁을 할 때 이때 이제 이 한란관들도 뭔가 이제 예전에 이 그 한란과의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됐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예전에 자기 토지 외에 수조권적 가산화를 통해서 받은 토지, 남에서 받은 토지를 다 뺏은 토지를 예전 주인대로 뭐냐면 돌려주고 국가에서 다른 사람한테 수조권 지급하는 식으로 다 뺏어 버렸고요. 유일하게 이제 자기 토지, 소유권상 토지 있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군전이나 명목으로 모두 이제 뭐냐면 면세 특권을 줬는데 이게 본전이에요. 자기 토지 소유권을 요 토지에 대해서는 뭐냐면 다 면세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한도에서 뭐냐면 면세권을 설정한 거야. 요 정도. 100%가 아니라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면세권을 이제 줬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조권을 줬다는 거죠. 자기 토지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량을 본전의 다수에 따라서 분급했다는 건 뭐냐면 본전은 자기가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권, 소유권 토지에다가 여기에 분급했다는 거는 여기는 토지 이거 뭐냐 이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줬다. 근데 실제로 자기 토지에 면세권을 설정한 거다. 일부 토지에만 면세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전법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손해를 받았던 그 세력들이 지방 한량간 세력들이야. 지방 한량간. 그래서 이 지방 한량간 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냐 지방 한량간의 단체로 이제 이성계 가갖고 그걸 따졌는데 이성계가 들어주지 않죠. 그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전만 5에서 10% 정도 수조권을 설정해서 그래서 면세권을 줬다. 그러면 이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다는 사전은 지방 이게 금지돼 있죠. 경기 사전 원칙에 따라서 수조권은 경기도만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예의적으로 뭐냐면 지방에 줘도 된다고 이제 뭐냐면 명령을 내갖고 예외상이야. 이건 예외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경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이다. 이때 준 것은 실제로 수요권이지만 아니, 수요권이라고 하지만 면세권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전조차도 이제 조선 초기 때 많이 이제 뭐냐 그 액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태종 때 들어가면서 원칙적으로 계속 양인 계명제를 내세우면서 너네들 이제 군역을 담당하는 거는 당연한 의무인데 무슨 대가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냐면 없어지죠. 사문화됐고요. 그래서 군전이라는 명칭, 그러니까 한량간에게 줬던 군전의 명칭은 고려 후기 때부터 해서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거고, 조선 초기 때 군전은 조선 후기 때 군전보다 훨씬 그 액수가 줄어들었다. 면세 혜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요것도 이제 11년 2차 논술형 문제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뭐냐 서술형하고 겹쳐 있어. 그래서 이제 토지사 전반적인 내용들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기획의 조치에 취해진 배경을 쓰고 그로부터 대한제국 설립 이전까지 전세 수지 방식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일제가 가그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서 통감부 시기부터 1910년대까지 시행된 정책의 추이를 설명하고 다 입장에서 그 정책을 비판하시오. 너무 내용이 많죠. 너무 내용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요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밝힌 게 이게 뭐예요? 이거 공법 관련된 내용인데 공법에 이제 뭐냐면 예, 시시 배경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조세 수치 그러니까 공법부터 해가지고 대한 그 제국 성립까지 쭉 조세제도 변천 과정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 질문은 가그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통감부 시기부터 1910년대까지 정책 추이를 뭐냐면 그 추이를 서술한 후 그러니까 요 가글에서 이제 밝힌 입장에 따라 통감부 시기에 따라서 1910년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그 수조권적 토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전 양주제 형태의 토지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죠. 그 이런 권리 중에 그 소유권만 인정하고 도지권이나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수요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일물일권 제도, 부동산 등기 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포명하는 과정들 쭉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내용이 길죠. 네, 일단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 입장에서 그 정책을 비판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냐면 통감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감부에서 총독부까지 이제 토지조사 사업까지 갈 때까지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말로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근대적 그 개혁이라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고유의 어떤 이제 뭐냐 소장률 인정했고요. 농민들이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계양육 소장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이 몰락해서 뭐 도시도 올라서 빈민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토지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라는 토지 조사 사업의 어떤 이제 문제점을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 잘못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비판점을 쓰라는데 그 요거를 요렇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했어. 요거는 토지조사 사업의 비판이고 나 입장 그 정책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 입장은 뭐냐면 요거부터 좀 얘기할게. 요걸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1949년 남한의 농지 개혁이죠. 그래서 농지 개혁은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해서 농가 경제를 자립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 봉건적 지주존을 청산하고 경작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경자 유전의 관계, 그 근대적 소유 관계를 확립하는 건데 요 입장 올 때는 요게 말하는 토지 조사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한다고 했지만 고유의 소장로, 그다음에 또 아까 지명한 것처럼 그다음 이제 고유의 소장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 관계 예전에 이제 그 영구적인 어떤 경영권을 경작권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불안정한 이제 계약농으로 떨어지면서 농민 몰락을 촉진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된 건 아니라 지주 중심의 어떤 토지 소유권이 확립됐다. 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은 그 뭘 비판하는 거냐? 그 당시 그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법의 실시 배경은 뒤에 이제 그 답헌손시법 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조해 주시고 잠깐 이 그 내용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예문 관련된 내용을 읽고 나서 그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원래 읽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잠깐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가고가 원래 조선에 있어서 지세제도는 수백 년간 극히 문란하였고 역대로 더욱 복잡해져서 오랫동안 패정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지세국가 제도의 정리는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근무가 되었다. 결이라는 단어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었고 고려 왕조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였다. 당시의 일결일부라는 것은 일경일묘와 같은 의미였으며 후세와 같이 전의 등급에 따라 그 면적이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 후 고려 말에 이르러 수등이척법을 정하였으며 올해 세종 26년에 이르러 세제정리의 전제로서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종래의 3등, 정품을 6등급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연분법을 정하여 풍용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한 결당세액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전제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징세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은 결수를 속여서 도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토지대장이 없었으며 한 번 만들어진 양안을 조금도 정리하지 않았다. 이런 고루국고의 수입은 매년 감소하게 되었다. 조선 토지 조사 사업 보고서.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소작제도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여 농가 경제의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얼마간의 소작료로서 마치 기생적인 무력한 생활을 지속하는 대부분의 지주들로 하여금 1년 만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 소작료 회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수탈을 목적으로 한 농업정책에서 이탈하여 근대 자본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주들이 토지 소유의 안일한 생활에 구애되어 있는 한 그 역량 발휘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동아일보 1949년 4월 17일자.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세종 26년에 공법을 시시한 목적이 뭐냐? 요거거든요. 자, 요거는 답이 1번 금방 나오죠. 답헌 손실에 패단 시정한다. 그래서 답헌 손실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현지 수령이 사전에,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답헌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세금을 걷기 전에, 걷기 전에 그 당시 한번 그 전에 가서 그 답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가 통년을 보는 거죠. 통년이면 좀 깎아주고 통년이면 더 많이 걷는 것들이 이제 답본 소식인데 대개 보면 이제 더 많이 걷어요. 예. 통년이라도 풍년으로 보고해서 더 많이 걷고 그래서 답본 소식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뇌물 수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판단 때문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에다 좀 적어놨거든요. 답변 손실 관련된 내용을요. 그래서 요걸 잠깐 한번 읽어보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이고, 제가 요걸 해놨어야 되는데 답변 손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읽기 위해서 여기다 할게요. 챗GPT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이 안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법 실시 배경 중에 하나였던 답한 손실법 관련된 내용과 그 진행 과정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다폰 손실이라는 내용은 그 공법 때 원칙적으로 원래 없애야 돼요. 근데 실제로 계속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간행적으로 계속 남다 보니까 나중에 성종 때 어쩔 수 없이 다폰 손실을 직접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건국대전에 집어넣거든요. 세조 때 그 인정하고 건국대전 다시 뭐냐면 그 내용을 관련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데 자, 일단은 세종 이전에 답분 손실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못했네. 예. 답분 손실에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뭐 하다가 제가 요즘에 정신없다니까. 예. 자, 하여튼 답판 손실 나중에 좀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다가 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또 답판 손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 뒤에 가서 좀 설명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답변 손실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답헌손 시의 폐단 시정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대역제 이제 폐단 시정 이런 것은 이거 군적수포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곡물대납의 이제 부정 시정은 뭐와 관련된 거죠? 대동법 관련된 내용이고, 영정가율의 이제 모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정법 이제 실시 배경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관련된 세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있고요. 하여튼 답변 소식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 좀 뒤에 있는데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예. 자, 6번을 보면 조선 전기 때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어 1번을 보면 요요건 선종 때 영민식이 확립되면서 1년에 6일 8개월마다 일부씩 동원되었다. 맞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8개월주 일부제라고 하죠. 8개월주 일부제. 예. 이 영민식이라는 것은 역을 동원할 때 시행세칙이야. 그래서 세종 때 개정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개정법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 시행세칙을 붙인 만든 게 팔규칙 일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인했던 조육가는 정군이 반군 수포 형상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액수가 증가되었다. 보법에서는 이 보인이 그는 면포 2피를 내도록 하는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농번기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역도 동원되고 했기 때문에 군역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보인들이 뭘 내냐면,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부인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1년 입히를 이제 받아서 정군이죠. 정군들이 1년 입히를 받았고 대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면포 납부를 해갖고 면제받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뭐냐면 모든 정군이든 부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면포를 이제 내도록 이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보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군수포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역가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면포를 이제 대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2필이었다가 3필, 4필 되고 2중, 3중을 징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적 수포제가 실시됐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번을 볼게요. 환물로 납부했던 공물은 호구에 다가해서 점차 토지의 다가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 예, 요걸 잠깐만요. 아, 제가 이걸 안 해놓은 것 같거든요. 잠깐 음속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음속을 했어요. 예, 잠깐요. 이게 어떻게?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환물을 납부했던 공무는 호구에 다가해서 점차 토지에 다가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 예,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5호등제에서 공납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해서 5등급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이 각각의 가진 토지 결수에 따라서 공납물을 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것이 그 뭐냐면 이중적이죠. 왜냐면 토기 결수도 있고 호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중적 기준을 없애고 여기에 맞춰서 인원화시킨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동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권자 집정 답헌에서 간수 강구로 바뀌어 양반 수조권자 대 농민 지배를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답헌이라는 것은 이제 풍년 직접 수약하기 전에 풍년의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법 당시에 그걸 이제 뭐냐면 없애려고 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없애지 못했어요. 예, 실제 없애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세조 때 그냥 이걸 인정했고 건국대전에 이제 그 명시를 했거든요. 예, 답헌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자, 간수간급제라는 것은 간이 걷고 뭐냐면 그걸 간이 지급하는 거죠. 답헌은 사전에 조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간수간급제는 그 뭐냐면
걷는 징수 방법이 얘기하는 거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간수간급제가 실시되면서 그 당시 이제 양반 수조권자 농민 지배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된 게 약화된 거죠. 직접 자기가 얼굴 볼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직접 답헌하고 간수간급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직접 답헌의 답헌 제도는 여기 보면 자 일단은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그 공법 이전에는 공법 실시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그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행적으로요. 그래서 잘 실시되지 않았고 답변제 계속 남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조 때 실제로 이 답헌제를 인정을 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 건국 대전을 이제 뭐냐 편찬할 때 요 내용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수학을 이제 하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답헌하는 내용을 실제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세조 때 그래서 있다가 그 다음에 간수간급제라는 것은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수학 이후에 이걸 징수하는 게 있죠. 징수. 그래서 이건 예전에 관리가 했는데 이제 해당 그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했는데 요걸 누가 했다? 이제는 그 가나에서 한 거죠. 가나에서 해서 관리에게 준 거야. 요 부분을.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이제 시행되면서 답헌 과정들도 원래는 간행적으로 이제 계속 했다고 했는데 간수간급제가 실시되면서 요 답헌도 왜냐면 관리가 해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징수를 이제 그 뭐냐면 가나에서 하는데 당연히 그 전에 얼마나 징수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나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세종 때 이제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아, 세종에는 성종 때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 성종 때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 간수 답헌제 폐지 내용이 뭐냐면 답헌제 인정 내용이 실제로 그 뒤에 이제 간수강급제가 실시되면서 원칙적으로 또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집단 답헌제와 간수강급제 있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지만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답헌제는 공법이 실시되면서 원칙상 없어졌지만 계속 남았고요. 그래서 세조 때 답헌제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집어넣고 성종 때 건국대전에 그걸 명시해놨는데 이후에 이제 간수간급제가 실시되면서 간이 이제 뭐냐면 징수를 해가지고 세금을 관리에게 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징수할지는. 그래서 답헌을 이제 동시에 간이 함으로써 이 답헌제 또한 뭐냐면 성종 건국대전 이후에는 실제로 없어졌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물론 이제 이거는 관리가 간 답헌을 할 때는 이제 그 답헌은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간 답헌이 있어요, 또. 예, 이거는 또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게요. 좀 약간 이제, 설명이 좀 중구난방하죠? 그래서 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되게 다시 정리하는데, 저도 이걸 좀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좀 정리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답헌제가 공법 이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간답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주답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건 가나에서 했던 거고, 그다음 전주답헌은 전주가 했던 사전에서 했던 답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답헌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 직전에 어, 풍량을 걷어서 징수하는 것이 그 답헌제도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전주답헌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이미 공법 이전부터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유일하게 남았던 간답헌이 있었는데 이 간답헌도 문제가 있죠. 관리 경찰관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이제 뇌물을 주는 등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이걸 뭐냐면 공법 때 없앴다. 그래서 전주답헌은 미리 없앴고 공법 때 간답헌을 없앴거든요. 예.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둘 다 없어요. 예.
근데 이건 원칙상 이기고 실질적으로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공답 간답편이든 전주답편이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남았다 간행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건국대전에 실려 있었다. 예, 명시돼 있고. 자,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아까 간수간급제가 이제 성종 때 또 실시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요때 요 부분을 직접 징수였는데 관리가 사전을 가진 관리가 징수인데 간수간급제가 실시하면서 그 뭐냐면 직접 징수를 금지하고 간에서 징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풍류에 따라서 이제 그 답헌하는 그 간행 조항 남아있었던 간행 또한 뭐냐 아예 없어졌다. 그래서 전주답헌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없어진 것이 요 간수가급제 때 실제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간답헌은 계속 남아 있어요. 간행 쪽은 계속 남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총지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요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하여튼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아까쯤에 요거 설명하려다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일단 제가 말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7번은 이제 보면 조선후기 정부가 대동포를 실시한 근본 의도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쉽죠? 그래가지고 답이 딱 맞죠. 농민의 유망을 막고 그리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찾으시면 되고 이건 박람회 폐단을 이제 없애기 위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했다. 근본 원인이니까. 그러면 1번 같으면 상파화폐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근본 원인이 아니죠. 이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지방간청의 재정을 충실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동법을 이제 실시하면서 결과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상공미하고 별공미 해갖고 이제 유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미는 그 떨어지고 상공이 올라가죠. 그래서 유치미가 없어지니까 다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가점주공을 하고 지방재정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을 충실한 것보다는 요게 더 강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부작용 관련된 내용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 됐던 거고 근본 의도도 아니었을 거야. 제 생각에는 물론 그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요거는 근본적인 의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순환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조세 급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밀을 걷는 거잖아요 쌀을. 그다음 안 되는 지역만 해서 포와 전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근본적인 거니까 3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8번은 계산 문제인데 한번 또 보면 18세기 후반 정남 5명과 이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호의 호주가 연간 부담해야 할 그 당시 이제 법정 조세액 실제 걷는 것보다는 명문상 어, 법정에 있는 명문상 있는 내용인데 여기 단서를 닫았죠. 삼수미 세액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일단은 요걸 이제 볼 때, 먼저 정남 5명과 2개 이제 토지 이제 할 때 농민 호주가 연간 부담하는 걸 이제 보면요. 삼수미를 제외하고 일단 영정법 하에서 지세를 이제 좀 볼게요. 지세는 1개월당 몇 두를 걷죠? 2두에서 4두를 걷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4두에서 6두다. 4두에서 6두를 걷잖아요. 예. 근데 여기 4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4두였다가 이게 09년 개정 교과서부터 6두 해서 4두에서 6두 됐거든요. 근데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1개월당 4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군역을 보겠습니다. 군역은 1인당 그 뭐냐면 1필이 되겠죠. 1필. 18세기 후반이니까 영종법이 시작되잖아요. 1인당 1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뭐냐면 결작이 있어요. 결작. 예, 결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걷는 건데 이거는 군역을 이제 1인당 1필로 주면서 그 나머지 세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결작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1결당 이게 2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동세를 걷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개월당 몇 두죠? 12두죠. 예.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남 5명 2개월 토지 요게 공식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매가 뭐 얼마 나오냐면 전세가 36도가 되고 군포가 5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날 5필. 그 다음에 전세는 이제 여기 4두, 그 다음에 6두, 그 다음에 12두. 그래서 곱하기 2개월 하면 36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인데, 이게 92년도 문제인데,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근데,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법정 조세예요. 실제는 더 많이 걷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또 보면 보기에 조선후기에 개편된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대동법 군역법 시행은 부세 토지 집중 경향을 의미한 거다. 맞죠? 그래서 대동법도 토지 결수, 그 다음에 군역법도 원래는 인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결수를 걷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일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두씩 걷잖아. 결작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총제 실시할 때 총익제 실시하고 나서 없는 거는 또 도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 집중이 있다.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세금을 토지에 집중적으로 걷기 시작해. 이걸 도교다라고 하거든요. 도교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정액제 시행은 항촌사회 내부의 갈등을 시행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총액제예요. 예, 총액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총액제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커터를 딱 정해놓고 그 한도에 어떻게 하든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비총제라든지 한총제라든지 군총제라든지 총액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어떻게 하든 커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걸 마을 단위도 이제 걷게 되고요. 마을에서는 그걸 맞아나가기 위해서 이제 공동납제가 이제 실시됐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동납제가 이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그 총에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 예전에 양반이 면제받던 군역도 일부 부담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양반 입장일 때는 이 공동납치에서 내려오는 그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려고 했냐면 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했어요. 일반 민들. 그러다 보니까 항촌사에 갈등이 났고 그리고 공동납치에 입각해서 이제 그러니까 총액제 입각해서 내려온 것을 공동납치 이렇게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많은 세금도 이제 난관들이 또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이 호수라고 했죠. 예. 그래서 호수를 담당한 양반의 이제 그러니까 호수를 담당한 그 뭐냐면 항청의 그 자임 항수의 그 항청에 자수 별감의 어떤 지위를 둘러싸고 향전이 발생했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항촌 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세기 도조화 형상. 이 도조화는 아마 도교화 형상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도조화, 도교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도조화 형상이 이제 근데 도교화로 해석할게요. 그래서 도교화 형상은 종세적 수치 체제의 붕괴를 방향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적 수치 체제는 인을 가지고 인두세 위주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뭘로 토지를 중심으로 한 거다. 수치 체제 변개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타조포 도조법 이렇게 할 때 도조가 아니라 제가 이거 보는 도교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 뒤에 문장하고 연결됐어. 이 지세제도인데 수치체제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는 제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교와 같은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93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기해서 이제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 오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도교다 같아. 그래야지 문맥이 맞아. 예.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요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4번과 관련된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아마 이게 도조화가 아니라 도교화가 아니라 도조하면 답이 1번일 수도 있겠다. 예.
1번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뒷문장하고 연결돼서 보면 답이 4번이고 되고 예전에 그 학원 답안에서도 4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 객관식 예전에 그 답안 보니까 4번으로 나와서 아마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좀 틀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문맥성 이게 도결하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도조하면 요거하고 뒤하고 상관없으니까 답이 1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근데 요 도교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답을 4번으로 달아놨고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 분석에다가 이걸 좀 정리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14세기, 18세기까지 이렇게 징수 기준 그리고 수치 방법 아까 작부제 있죠. 그래서 8귤 단위의 작부제 관련된 내용. 근데 19세기 넘어가면서 수정 강리가 직접 징수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제가 이걸 도교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도조화가 아닌데. 자, 10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10번은 다음은 호남 지역에서 어느 고을의 1개월당 결세 부담의 내역이다. 자,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의 부세 운영 실태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전이죠. 결전. 예. 그래서 이 결전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영조가 그 당시 군역법을 제시할 때 그 당시 이제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토지 1겨당 미두 2두를 바치는 그런 거고 또 돈을 바칠 때 오전을 대답하는 것이 결, 어, 결전인데 그래서 이제 요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 1결당 2두를 바치는 게 결작이고요. 이걸 대신에 돈으로 바친 오전으로 바친 게 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전 이 보이시죠?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 이유다? 영조의 어떤 군역법 이유의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전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군역법이 이제 175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대개 18세기 중기 이후의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또 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는데 일단은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예, 요거는 영정법 아래서 이제 걷었던 세금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최하두, 육두, 사두에서 육두를 이제 받는다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영정법 아래서 이제 걷는 세금을 얘기한 거고 자, 그다음에 삼수민은 이거는 조선시대 훈련도감에 이제 소속의 사수, 포수, 삼수의 삼수권을 양성하기 위해서 얻었던 셈인데 조세를 이제 영정법에 조세를 거둘 때 이제 나온 보충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대동정리라는 건 뭐냐? 대동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결당 12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본현치 개타 시타 가미 되게 어렵네. 본현 치계 시타 가미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 이제 뭐냐면 조선후기 때 지방의 군읍에서 소유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걷어들었던 농민들이 걷었던 세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뭐냐 지방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세. 그 당시에 지방세금. 그래서 일단 이제 지방세금이고 자 대동충리라는 건 뭐냐? 이거는 대동리의 부족분 부분을 이제 징수한 세금인데 아마 이제 대동리 거둘 때 쌀이 이제 뭐냐면 손실분도 있잖아. 자연 손실분. 예, 지가 파먹는다든지 운반 중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손실된 부분도 있고 묵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갖다 버려야 할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던 걸 대동충리고 그다음 서원고급전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징수를 하는 아전들의 수급이에요. 그 당시 이 아전들은 뭐냐면 무료로 했죠. 물론 이제 무료다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좀 직결적인 반대급부, 그러니까 군역이나 이런 걸 대신 가지 않는 대신에 이 담당했어요. 이걸 항역이라고 하는데 항역을 했어요. 그래서 외역전이라고 해서 일부 이제 뭐냐 세종 때까지 줬지만 세종 때 폐지되고 항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거뒀던 수수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행상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주인 금수저. 방주인은 조선시대 때 이제 지역 간의 연락을 담당했던 아전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하고 그걸 또 중간에 갖다 바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출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수수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식 세금, 뭐 세미, 그다음에 삼수미, 대동정미, 그다음에 이제 뭐 요런 것들 결전, 뭐 대동충미도 뭐 이거 간행상 걷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것들은 이제 정식 세금이고 그다음에 지방세금, 그다음에 요런 간행 쪽으로 이렇게 걷는 세금들. 그래서 명문돼 있지 않는 법률에 명문돼 있지 않은 그런 세금들도 있죠. 이걸 이제 뭐냐면 보통 잡세라고 하죠. 잡세.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걷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보면요. 이 자료가 작성한 시기에 부세 운영 실태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18세기 중기 이후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탕평 정치부터 해서 그 세도 정치까지 이제 요 사항인데,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작황 조사를 위해서 경찰관이 파견됐다. 요거 틀리죠. 딱 첫 번째 나오죠. 자, 경찰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까지냐면, 이거는 이제 음, 그 당시 비총법이라고 있죠. 비총법. 그래서 이제 비총법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실시하고 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작황 조사를 통해서 경찰관이 파견된 것은 비총법 이전의 시기야. 예. 그래서 비총법 때는 그 당시 그 뭐냐면 경찰을 파견하지 않고 답변 소식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의 일정한 기준 아래 결정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감면해 줬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그 밑에다 적어놨긴 했는데 요거는 좀 뒤에도 나오니까 비총법은 할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총법이 이제 실시되고 나서는 뭐냐면 경찰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총법 관련된 내용 뒤에 있어요. 예, 그걸 그때 설명하고 자, 그다음에 영정법의 정세액이 고정되었다. 맞죠? 여기서 영정법 관련된 내용에서 여기 전세가 이제 6도, 그러니까 4도에서 6도로 고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맞고 훈련도관 운영제로서 일부는 토지세를 충당했다. 그렇죠? 그때 이제 토지세를 거둘 때 부가세금으로 뭘 거뒀죠? 삼수미 넣었어. 원래 삼수미 예전부터 있었는데 임시세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지세를 거둘 때 영접법 기할 때 이 지세에 보조세금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예. 그 다음에 공납의 일부는 진상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헌물 납부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대동법을 실시할 때 우리가 공납의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공납의 모든 걸 개선한 건 아니야. 보통 상공, 정기적으로 오는 거, 그다음 별공, 뭐 중국에서 사신 올 때 그때 이제 얘들 대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별공 같은 거, 진상이라는 게 있어. 진상. 이건 왕이나 왕실에 올리는 음식 같은 것들 진상이라고요. 예. 근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진상이죠. 이 진상은 음식을 올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음식이 그다음에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뭐 물론 그 교통시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가는 도중에 좀 썩기 마련이야. 보관하기 어려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진상이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좀 약간 빌던 같은 인물들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갑질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자, 하여튼 요때 이제 대동 그 법을 실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올린 상공만 대상화한 거지 부정적인 별공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진상을 제외시켰죠. 그래서 진상 성납이 계속됐고, 그 다음에 부의 각 부분에 비총재적인 운영 방식으로 적용했다. 맞죠? 비총재가 이제 실시되면서 영종 때 경찰관이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총재가 실시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방세나 그다음 수수료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지방세금에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총재라는 것은 토지를 딱 총액을 정해놓고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다음 총액이 어떻게든 맞추다 보니까 이게 뭐냐 부족한 부분을 지방세에 끌어다가 이제 어떻게 맞추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세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방세를 또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하는데 하여튼
요거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럼 비총재 시작 이전의 이제 내용이니까 요거는 답이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11번을 볼게요. 11번. 자, 11번이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건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건데 제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래요. 잠깐만요. 요것도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아까 보이네.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쓰고 나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가에 들어갈 건 답변손시법이에요. 답변손시법.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공법이죠. 공법. 음. 그래서 답변 손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냐면 공법을 제정했다.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공법의 내용을 써라. 그래서 있는데 공법의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답에서 이제 답안에도 이렇게 정리했지만 경무법의 페이지되고 결부제를 실시했다. 경무법은 절대 넓이를 이제 그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해갖고 하는 것을 결부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손말의 길이가 아니라 주촉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주의 그 잣대 주의 어떤 그 주나라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아학을 제공 그 만들면서 그 당시 아학을 이제 뭐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나라의 음악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갖고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의 잣대를 그대로 주축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등, 육등, 연분, 구등 수준을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조절하고 진앙전과 재상전에 대한 감면 구조 등을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도 그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정리를 쭉 했습니다. 여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답변 손실 관련된 내용인데요. 답변 손실도 아까 얘기했죠. 크게 이제 뭐냐면 그 간답현하고 그 다음에 전주다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전주다편은 이미 이제 태종 시대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종 때 또 태종 때 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세종 때 아예 없어졌고, 그러니까 공법 이전에부터 없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남았던 게 간다편인데 간다편의 문제점을 한 거야. 그래서 중앙에서 경차관이 오면 거기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대접을 해가지고 좀 약간 뇌물도 먹이고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그 세금을 좀 깎아주려고 하려고 했던 그거를 이제 간다편인데 자 요거는 주로 공전에서 이제 주로 했던 건데 전주다편 사전에서 했는데 전주다편이 실제 없어지면서 이 공전 간다편으로 다 통합이 됐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거 간다편 폐해도 있지만 전주다편 완전 폐지된 데도 불구하고 전주다편 계속 남았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폐지한 거는 간수간급제에 가서 이제 간행정에 했던 건 다 폐지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건 간다편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간다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에다가 이렇게 잘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갖고 요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내용상 한번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를 좀 읽어볼게요. 요것도 아까 이거 읽으려고 하다가 제가 좀 착각해가지고 미리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요 부분 간다편 답변 손실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이에요. 예. 자, 이게 그 공법 이전에 간다편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주다편과 간다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고 깨져서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기출문제 분석에도 적어놓은 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지금 읽어드리는 거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사전에서 전주들이 스스로 심사하고 검사하여 조를 징수하도록 하는 전주다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주들이 규정 이외 조를 징수하고 전조 외에도 숯, 떤나무, 제목, 기타 작물을 바쳐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결국에는 태종 17년 때 사전의 1불3을 하삼도에 이급하게 되면서 사전에서도 관다펌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전주의 반발 때문에 18년에는 다시 사전에서 전주 다펌으로 환원했다. 그 후 세종 원년 사전에 대한 관다펌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관다펌이 정착된 이후에도 전주다펌은 암암리에 지속이 되었고 수세는 전주가 직접 행했다. 사전다펌에서 관다펌으로 이행은 다펌 손실의 권한이 수조권자인 전주의 수중에서 국가관리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주의 사적 수조권 행사에 대한 과전법 규정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사전도 공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적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는 국가관리권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전지를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민의 보편적인 토지 소유권의 성장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관다펌은 공전에서 행해졌고 세종 이후에는 사전에서도 실행되었다. 관다펌은 태종 때 다펌 위관 선발, 경차관 파견 등을 추가하였다. 태종 때 확립한 다펌 손실의 방식은 각 군현의 수령이 각기 관내의 작황을 다펌하여 그 내용을 관찰사를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하며 중앙에서는 해마다 경차관을 파견하여 조사한다. 경차관의 역할은 각 수령의 책임 아래 시행되는 다펌 손실에 있어서의 불공정을 살피는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차관 제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경차관이 내려오면 수령이 그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접해야 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공정하지도 않았다. 다펌 손실의 1차 책임자는 수령이다. 다펌 1차 책임자를 수령으로 한 것 수령을 통해 농민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전시할 출장형.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읽었는데, 자, 여기 아직 아닌 건데, 하여튼,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래서 간다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폐단이 있어서 공법 때 공식적으로 없앴지만, 실제로 계속 간행적으로 남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비총법 전까지 계속 간행이 남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주다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이전에 없어졌지만 계속 간행적으로 남았다가, 그다가 건국대제 뭐 기록돼 있다가, 그 나중에 간수가급제는 때 그 뭐냐면 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앞에서 얘기한 그 비총재 실시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24년도 문제인데 앞에 가와 관련된 내용은 공법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 개선사항 영전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은 이 비총법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애한테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재미나이를 읽기 때문에 재미나이는 화면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불편해. 이게 예전에는 잘 됐는데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챗GPT 할 때는 잘 안 나오거든요. 가 대개전환전환에 1등에서 6등까지 등급이 있는 것은 토지가 비옥하고 척박함에 따라 차등차등을 둔 것입니다. 매년 연분연분을 정할 때에 상지상에서 하지하까지 9등급으로 구분한 것은 그 해 제실에 따라 고하를 두기 위함입니다. 하지하는 한결에 4두를 거두고 하지중은 6두를 거두고 차례로 수를 더해 상지상에 이르면 거두는 것이 20두가 넘습니다. 이것이 이대전 대전의 법입니다. 엇근래 삼남은 토지가 약간 기름짐으로 매년 의뢰연분이 하지중 하지하입니다. 경기는 척박함으로 하지한 등급만 있습니다. 법을 세운 뜻으로 말하면 매년 다펌 때 반드시 제실의 고하를 자세히 살핀 뒤에야 어느 밭은 하지중이요 어느 밭은 하지하임을 명백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비변사 등록 숙종 31년 4월 19일 나 호조계목에 올해 연분사목을 각도의 개본을 모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한 바를 참고하여
대신들과 논의에 마련해서 입게 합니다. 경기 정사년, 정사년, 원총, 41,346결 중에 재결, 1,600결, 실결, 39,746결, 수원부 정사년 원총 5,992결 중에 재결 200결, 실결 5,792결, 광주부 정사년 원총 2,818결 중에 재결 30결, 실결 2,788결, 하략, 승정원 일기, 정조 22년 8월 18일.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밑줄진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전세지의 명칭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보면 대전의 법. 대전의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전의 법은 건국대전이죠. 건국대전.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뒤에 뭐 속대전도 있고 있는데 이게 숙종 때니까 대전은 건국대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 보면 그 법이다. 그러면 요 앞부분에 설명한 건국대전 설명 요 부분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뭐 전환에 1등급에서 6등까지 넣고 해갖고 이게 쭉 있는데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전세제를 전분 6등, 연분 9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총칭해서 공법이라고 하죠. 공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그걸 얘기해요. 자기는 전등 6등법하고 연분 9등법을 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답이 아니다. 공법을 써야 맞게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왜 아니냐 하면 그 책에 나와 있거든. 책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예. 자, 그게 둘 다 맞아요. 공법이나 전분 6등, 연분 9등이나 되게 많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잠깐 오타 좀 수정할게요. 전등으로 되어 있네. 나도 잘못 읽었어. 순식간에. 예. 전분 6등. 아, 잠깐만. 전분 6등 있고 공법에 연분 9등인데 이게 오타가 아, 예전인가? 하여튼 그 공법 전분 6등 그다음에 연분 전등이라고 적은데 이게 오타가 수정됐나? 잠깐만요. 이게 왜 달리 보이지? 이게 잘못구나. 그래서 전분 6분법, 연분 9등법, 연분 9등법. 제가 이거 잘못 적어놨어.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 전분 6등, 전분 6분법, 연분 6분법, 연분 9등법.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오타가, 예, 그래서 전분 6분법,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예, 맞네요.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오타가 전분 6등법,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하고 잠깐 착각했어요. 이게 오늘 많이 꼬이고 있네. 전분 6등, 연분 9등.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기출문제 분석이 예전판을 적어서 잘못 적어놨네.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니은에 해당하는 전세제도의 명칭.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근래 상남은 삼남 지방은 토지가 약간 기름지고 오래 을의 염분이 하진 중 하지하다. 그래서 사두에서 육두죠. 예, 하지중이 사두고 그 다음에 요게 육두예요. 예, 이게 육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요거 관련된 것은 영정법이죠. 영정법. 자, 나에는 조세제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앞에서 언급한 비총법이에요. 비총법. 그래서 비총법은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이제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경찰관의 파견을 폐지했고요.
그다음 매년 호주에서 그의 농지 사항을 참고해서 비교회의 이제 비교회 세 감면 대상인 급제 결과 부가세생 실결의 총수를 정했다는 거. 호주에서 정해진 급제 결수에 따라서 각 읍에 다시 강면 니의 체결수와 실결수를 정하고요. 각 읍의 수령이 간내에 답변해서 제시안을 감사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경찰관이 파견돼 가지고 해당 수령 아래서 수령을 지어서 이제 뭐냐면 그 더 거둘 건지 덜 거둘 건지 정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폐지하고 매년 호주에서 정확한 이제 그 예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총결을 내어오면 그 총결 안에 이제 뭐냐면 실제 거둘 수 있는 실결하고 그다음에 후년에 입각해서 이제 후년에 입각한 빼지는 재결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도에 정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 그걸 이제 각 호조에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다시 읍으로 다시 또 읍에서 명과 니도 이렇게 차례차례 해가지고 총결 정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각 읍의 수령이 간내에 다시 답변해서 제시 사항을 이제 보고하면 감사에 보고하면 감사가 그 한도에서 깎아주는 그런 제도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자 이거 관련해 갖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고 요 부분을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 비총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의 텍스트도 요청하신 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관련 전세제도는 총액제의 일환인 비총제이다. 임진왜란 이후 농지가 황폐해지고 전세를 징수할 토지가 줄어들자 계묘양전 1603, 갑술양전 1634, 경자양전 1720 등 정부는 여러 차례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의 토지 결수가 139만 결정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입은 진황전, 면세지 등의 증가로 늘지 않았다. 인조 때 실시한 갑술양전 이후 수령, 감사, 경차관, 서울에서 파견된 관원이 차례로 풍용을 조사하고 재해 정도를 보고하는 답험의 방식을 통해 전세 수취액을 결정한 경차관 답험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절차가 형식적이고 부민의 뇌물을 받고 재해의 피해와 작황의 정도를 허위로 보고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영조 때 경차관을 파견하지 않고 비총제를 실시한 것이었다. 비총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호조에서 그해 풍용과 이에서 3년 전의 전세 수취 상황을 고려하여 각 도별로 전세를 거둘 토지 실총과 면세할 토지, 재총을 할당하였다. 그러면 호조에서 정해준 급제결수에 따라 각 읍이 다시 각 면, 리의 재결수와 실결수를 정하였다. 각 읍의 수령이 관내에 답험하여 재실 상황을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비총제 실시로 중앙정부는 각도감사의 보고에 따라 매년 재해 입은 토지에 급제를 내려주는 대신 수세할 토지를 일정량 확보함으로써 일정 액수의 경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비총제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예상답안 근거 참조, 이후 대동세, 군역, 노비신공 등 각종 부세와 황국에도 총액제 방식을 적용했다. 군총제는 이미 조선 전기 때부터 실시하였다. 총액제가 확산되자 민간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총액제 관련된, 비총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올해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